28번 보겠습니다. 28번 보시면 다음은 지구 온난화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로 안에 알맞는 내용은 그랬어요. 어떤 것은 온실 기체들의 구조상 또는 열 축적 능력에 따라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잠재력을 지수로 표현한 것입니다. 잠재력을 지수로 표현한 것으로서 우리가 메탄, 그다음에 N2O, 이게 HFC, CO2, 육부랑이 등이 있고요.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큰 가스를 나타낸다? 우리가 지금 GWP라면 GWP, 그러니까 이 잠재 능력을 말하는 거, 열 축적 능력, 그쵸? 우리가 온실가스 중에서도 온실 기체 중에서도 잠재력을 갖다가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기여도라기보다는 당량 존재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여도가 가장 큰 건 요거잖아요. 얘가 기여도가 가장 큰데 우리가 GWP, 이 GWP라고 봤었을 때는 이게 가장 낮죠. 나는데 이게 가장 큰 게 육보라왕 SIF6, 요게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는 2만 배가 넘죠. 얘가 1일 때 얘는 2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동일량 존재했을 때, 대기 중에 우리가 동일량 존재했을 때는 얘가 기여도가 가장 크다라고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거지만, 현실적 우리가 대기 중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게 요거이기 때문에 기여도가 얘가 더 크다라는 거고, GWP 값은 SIF6가 가장 크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가장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29번으로 가겠습니다. 29번 보시면 온실 효과에 관한 설명인데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어요. 온실 효과. 일산화탄소의 기여도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기여도가 가장 큰 거 뭐 이산화탄소입니다. CO2. CO가 아니라 CO2. 그쵸? 실제 온실에서의 보온적과 같은 원리가 아닙니다. 아니고, 가스 차단기, 소화기 등에 주로 사용되는 N2O는 온실 효과에 대한 기여도가 CH4 다음으로 기여도에 대한 내용이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죠? 이게 N2O가 돼야죠. N2O. 가스 차단기, 소화기 등에 주로 사용되는 N2O는 온실 효과에 대한 기여도가 다음으로 크다. 맞아요. 메탄, 기여도가 가장 큰 것이, 그 다음에 어떤 거? CO2가 가장 크다 그랬고, 그 다음에 메탄, 그 다음에 N2O가 되겠지? N2O.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적합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4번도 온실 효과 가스가 증가하면 대륙권에서 적외선 흡수량이 많아져서 온실 효과가 증대된다. 맞는 말이죠. 일반적인 얘기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30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온실가스 감축, 그 다음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등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 그랬네. 몬트리올 의정서는 우리가 오존층 파괴에 대한 내용이고요. 교토 의정서는 뭐야? 교토 의정서는 온실효과에 대한 내용 의정서고요. 그 다음에 바젤 협약은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폐기물하고 관련된 협약이에요. 국가 간의 폐기물과 관련된 협약. 이건 상관이 없는 거고, 비엔나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몬트리올,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이다라는 겁니다. 답은 3번. 그 다음에 31번으로 보겠습니다. 31번. 거기 환기를 위한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가 되는 물질로 가장 적합한 거. 환기를 위해서 실내 공기 오염 지표 CO2 다 아시는 거죠? 실내 공기 지표 CO2 됐고요. 32번.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인 라돈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라돈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중요한 문제겠네요. 무생무치의 기체로 폐암을 유발한다. 맞습니다. 맞고요. 자연계에 널리 존재하고요. 농도에 다니는 PCI 퍼리터. 이걸 어떻게 낸다고? 피코큐리 그런다 그랬어요. 피코큐리. 읽을 때 피코큐리라고 그랬어요. PCI 퍼리터. 이거를 라돈의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되는 거죠. 공기와 무게가 비슷하거나 호흡기 흡입이 현저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틀렸죠. 공기보다 어떻게 9배 가량 무거워요. 그래서 지하 공간에 상당히 높게 나타내는 게 라돈입니다. 라돈. 그다음에 토양이라든가 콘크리트 대리석 등으로부터 공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연계에서 많이 나오는 물질이다라는 거죠. 라돈은 3번이 지금 틀린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맞아요. 라돈은 공기보다 가볍다 무겁다? 9배가량 무거워서 지하 공간에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33번 보겠습니다. 실내 공기 오염물질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이죠. 옳지 않은 거. 성면의 공업적 생산 및 소비량은 각삼석 계열이 약 95%. 이게 백성면이 가장 많아요. 지금 틀렸습니다. 백성면이 사문석 계열이 가장 많죠. 각삼석 계열이 아니라 사문석 계열이 가장 많습니다. 틀렸습니다. 사문석 계열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성면은 얇고 긴 섬유 형태로서 규소라든가 수소, 마그네슘, 철, 산소 등의 원소를 함유하고요. 그 기본 구조는 산화규소, SiO2 산화규소 형태를 취한다. 벤젠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이고요. 끓는 점이 약 80도C 정도이고요. 인화성이 강하다. 톨루엔의 끓는 점은 약 110도C. 그 다음에 휘발성이 강하고 그 증기는 폭발성이 있다. 맞아요. 그 다음에 34번 라돈에 관한 설명인데 가장 거리가 먼 것 그랬습니다. 라돈에 대한 설명. 라돈 일반적으로 인체의 조율 기능 및 중추신경계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크다. 이게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크다라는 것도 잘못됐고 반응성이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라돈 같은 경우는 어떤 거?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이에요. 폐암을 유발하는 우리가 발암물질이다라는 거죠. 발암물질이다. 1번 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은 맞는 내용이니까 이게 라돈에 대한 내용이나 라고 하면서 보셔야죠. 무색, 무치, 색도 없고 냄새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체로 액화되어도 색을 띠지 않는 물질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폐암을 유발하고요. 공기보다 9배가량 무거워서 지표에 가깝게 존재한다. 맞고요. 주로 토양이라든가 지하수, 건축자재 등을 통해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흙 속에서 방사선 붕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맞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35번을 보겠습니다. 35번. 대기오염물질과 그 발생원의 연결로 가장 거리가 먼 것 그랬네요. 페놀은 타르 도장, 암모니아는 소다, 인쇄, 농약. 암모니아는 냉동공업 또는 비료공업입니다. 암모니아는 냉동이라든가 비료. 시아나소는 청산 제조업, 가스 제철 맞고요. 아황산가스는 용광로, 그 다음에 재련소, 화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맞습니다. 암모니아는 냉동이라든가 비료 또는 도금공업에서 많이 나오죠. 36번 다음 중 염소 또는 염화소 배출과 관련 업종 가장 거리가 먼 것이죠. 소다, 농약, 화학 이거 맞죠? 시멘트는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37번에 시멘트는 해당되는 게 아니다. 38번 보겠습니다. 38번 다음 중 불소화합물의 주요 배출원으로 가장 적고 불소화합물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온 겁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불소로 함유하고 있는 물질을 말하는 건데 어떤 거 먼저 인산 비료 공업 비료 아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 공업 알루미늄 아시고 유리도 아시죠? 유리. 그 다음에 또 하나 유업도 뭐라 그랬어요? 도자기 공업. 그렇죠? 이렇게 네 가지가 불소의 배출원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비료, 알루미늄, 유리, 요업을 또 도자기 공업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네 가지 4대 배출원입니다. 네, 그렇게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37번까지 봤어요. 다음부터 우리가 또 입자상 물질에 대한 내용이니까 내용이 조금 틀려지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입자상 물질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38번서부터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